어느 날 소나무 숲의 작은 원형극장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네 이름이 모모라던데 맞니? 네, 생일이 언젠데? 제가 기억하기론 전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 몇 살이지? 100살요.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에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어느 날부터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를 서성였다.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모모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푸지 씨는 이발소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그 순간 회색 신사 하나가 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왔다.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70살까지 산다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이것이 당신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당신의 재산입니다. 지난 42년의 세월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볼까요? 신사는 수첩에 숫자를 적어 푸지 씨에게 보여줬다. 0.000.000.000초. 이제 저축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지요? 일을 더 빨리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노래하거나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푸지 씨는 예전보다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대도시에는 어느새 푸지 씨와 같이 시간 절약을 시작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나를 찾아오는 옛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모모는 우선 미장이 니콜라를 찾아갔다. 너를 찾아봤어야 하는데 도무지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안 나는구나. 모모는 다음에는 술집 주인 니노를 찾아갔다. 지금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정말 없어. 하지만 네가 오니까 좋구나.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모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색 신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모모는 폐허의 돌계단에서 인형 하나를 주었다. 그 모습을 한 회색 신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몽땅 선물하마. 그럼 넌 더 이상 친구들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인형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제 친구들을 사랑하는데요. 넌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었니? 오히려 그 반대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난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조금씩 빼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시간을 끌어모아 저장하는 거야. 더 많이.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가 모모의 맨발을 살며시 건드렸다. 그곳엔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있었다. 같이 가자. 같은 시간 저축은행의 본부로부터 전 영업사원의 대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오로지 꼬마 모모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였다.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뒤쫓고 있었지만 거북은 추적자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피해 다녔다. 이윽고 막다른 집 앞이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데도 없는 집. 문틈으로 뛰어들어가 복도를 지나다 작은 문 위에 붙은 또 다른 표지판이 나타났다.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 박사. 모모는 깊이 숨을 들이켜고는 작은 손잡이를 돌렸다. 환영한다. 난 호라. 널 데려오려고 거북 카시오페이아를 보냈단다. 왜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회색 신사들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호라 박사는 모모가 궁금해하는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제 너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마.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여기 언제나 없는 거리에 있는 아무데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거란다. 와, 할아버지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시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모모를 찾아낸 회색 신사들은 아무데도 없는 집을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포위하고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높은 탑을 이루며 담장처럼 자라났다. 빼앗긴 시간은 죽은 시간이 돼. 저들의 회색 포위망이 이곳을 뒤덮으면 내가 보내는 시간도 오염된단다. 그것을 받는 이들은 그로 인해 병이 들게 돼.
박사님이 가진 시간을 빼앗기 위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어.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시간의 꽃을 내밀었다. 이 꽃으로 그들이 저장해 놓은 시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해보겠어요. 드디어 시간이 멈춰버렸다. 비축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래 버틸 수 없으니 우리의 수를 줄여야 해요. 모모는 시간 도둑들이 시간을 보급받지 못하도록 창고의 문을 닫아버렸다. 문이 닫혔어요.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저 계집애가 갖고 있는 시간의 꽃을 빼앗아야 해요. 추격전을 하던 중 회색 신사들은 서로 꽃을 차지하려고 떼밀다가 결국 모두 시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모든 게 끝난 거야. 최후의 회색 신사가 사라져버리자 모모는 시간을 꽃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풀려난 시간의 꽃들은 얼어붙은 세상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모모와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이제 모두들 그럴 시간이 있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모는 아마 많은 독자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전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왕자를 잇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수식어를 받으면서 수많은 독자들을 만나온 작품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또 현실의 시간을 지키고 아끼고 또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읽는 순간이 그러한 사회적 시간에서 벗어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